저는 이번 조리학회 학술대회 발표하게 된 영산대학교 외식경영학과 유가혁입니다. 제가 발표할 연구 내용은 센트럴 키친을 이용한 재난구호 물자 시스템에 관한 연구입니다. 물자는 서론을 시작으로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론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 목표는 빅데이터의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센트럴 키친과 구호 물자 시스템의 연관성 확인 및 공획 도입 근거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근거는 2011년부터 2020년 사이의 재난 피해 현황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코비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먼저 인명피해로 2011년부터 낮아지며 2018년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재산피해는 2012년부터 낮아지다가 2019년, 2020년 사이에 급상승하였는데 인명피해와 재난피해가 같이 상승세로 올라가는 2019년을 보시면 산불과 지진, 태풍 등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코비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뉴스입니다.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해 지휘 체계가 엉망이 되어 여러 기관들과 국민들에게 정보 전달이 어려움을 느껴 업무 운송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한국 재난 구호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였고 센트럴 키친을 이용해 개선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이론적 배경입니다. 센트럴 키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센트럴 키친은 가공 상태의 재료를 시스템 라인에 공급하기 위한 조리시설입니다. 맛을 표준화시키고 조리시간을 단축되며 공급받는 업체에서는 전달기나 세척기, 가공정비 등 부대 비용이 들지 않고 인건비나 가스비, 전기료, 식물 처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센트럴 키친을 이용한 예로 2020년 CJ 플래시웨이는 센트럴 키친 전용 공장을 설치 후 가동하여 2023년 1분기에 고객 수가 전년 동기비해 11%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은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실제로 11.9%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월드 센트럴 키친입니다. 스페인 출신의 세계적 요리사 호세 안드레스가 2010년 IT 대지진을 계기로 월드 센트럴 키친을 설립해 식량난에 시달리는 국가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긴급 구호 음식을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체는 모로코 대지진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비드 사태, 최근 이슈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된 이유는 이스라엘군의 보폭으로 인해 센트럴 키친 측 사망자가 나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단체는 그들을 애도하며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길 바라는 인류의 공동의 목적인 평화를 위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습니다. 재난구호입니다. 재난구호는 재난관리의 대응과 복구 과정 사이이며 일반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에서 재난 발생 후 대응 과정의 진행 동안 복구 활동과 동시에 시작합니다. 구호 활동 진행 중에는 응급 복구 활동들도 지원합니다. 매년 국가에서 재난 대비를 위해 구호 물자를 점검하며 기준에 맞게 비축하지만 최근 기후 위기로 재난과 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이 중요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의입니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그 결과로 사회적 인식을 예측하고 개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해
전략 수립,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로 사용하는 전략을 사용하며 개인 간의 관심은 기술 발전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방법입니다. 데이터 수집은 텍스텀을 활용하여 웹상 데이터들을 센트럴 키친의 키워드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네이버 다음 구글의 웹상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4월 16일로 시작하여 2024년 4월 16일 1년간 데이터를 수집한 기간을 잡았습니다. 수집한 결과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총 4,346건의 분석 데이터를 분량이 생성되었습니다. 정제를 통해 데이터를 분석하였는데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기법은 많은 데이터들이 웹상 데이터 같이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되는 특정 주제와 관련한 부분을 뽑아 의미를 분석하고 사회 현상이나 여론의 경향 등 고품질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정제된 단어로 상위 주요 키워드 분석과 TF, ITF, N그램, 중심성 분석, 컨거 분석을 실행하여 키워드 간의 관계 시각화하였으며 시각화 프로그램으로 텍스텀을 사용하였습니다. 상위 주요 빈도와 빈도 분석과 TF, ITF입니다.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결과 총 549개의 키워드를 4,346건으로 추출하여 명사와 단어 통합, 단어 삭제로 정제하였고 100개의 단어를 정리하여 상위 50개의 단어를 빈도수를 따라 순위를 매겼습니다. 상위 주요 빈도와 TF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5개의 단어는 키친 4,513회, 센트럴 구호, 이스라엘, 단체 등 도출되었으며 TF, ITF 측에서 가장 높게 도출된 반찬은 2,774회로 센트럴 키친의 키워드의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상위 주요 빈도 분석과 N그램입니다. 센트럴 키친의 검색어의 연관 단어 분석 결과입니다. N그램은 한 유절 언어 도제에 대표적으로 N개의 단어를 얀세 확률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2개의 단어 빈도를 보여주는 2그램을 분석하였고 센트럴 키친 분야의 육성 산업을 유출할 수 있는 단어 상위권은 센트럴 키친, 월드, 센트럴, 슈퍼 키친이 나왔으며 구호 활동을 유출해 볼 수 있는 단어상의 상위권은 구호, 단체, 국제구호, 구호 영어입니다. 텍스텀을 활용하여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시각화한 결과 나오는 연결선의 문장의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연결하는 선입니다. 연결선이 많은 것은 네트워크 중심에 배치되어 센트럴 키친과 관련되어 주요 역할을 하는 단어를 의미하는데 센트럴과 구호, 키친 이 3개의 단어가 센트럴 키친의 주요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심성 분석입니다. 센트럴 키친의 연관어들이 구성하는 구조와 특징 분석을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생 중심성으로 하였습니다. 매개 중심성이 높을수록 해당 노드가 다른 변수들과 나타냈을 때 중개 역할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현 시점에 사회 현상이 반영되어 의존성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긍정 중심성 또한 값이 일정하게 도출되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컴보 분석입니다. 컴보 분석은 상관관계의 분석을 반복 수행하여 유상성 집단을 찾아내는 분석으로 본 연구에서는 흥미론적 기반의 컴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컴보 분석은 텍스텀으로 시각화하여 상위 주파수 분할에 대항보다 직관적인 시각화를 보여주며 상관 분석 방법으로 단어 사이의 연결 정보를 통해 단어들을 범주화시켜서 줍니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4개의 범주 클러스터가 나타났습니다. 범주 그룹은 연관 특성을 분류되었으며 센트럴 키친, 사건, 장소, 물자로 경계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했습니다. 월드 센트럴 키친은 월드, 센트럴 키친, 구호 등의 키워드가 묶여 있으며 사건은 공습, 오폭, 사망 등 키워드가 묶여 있습니다. 장소는 호텔, 가게, 주방, 아파트 등의 키워드가 묶여 있으며 물자는 플래시, 식량, 현지 등의 키워드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센트럴 키친의 중요성이 높고 센트럴 키친과 구호 물자 시스템에 접목되는 것이 이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 요약입니다. 센트럴 키친에 대한 출현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 키워드는 키친, 센트럴, 구호, 이스라엘, 일, 월드, 반찬, 가자지구, 국제 수능이며 센트럴 키친에 관한 인식과 구호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 시점 사회 이슈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4가지 종류의 중심성 분석은 센트럴 키친의 연결 중심성이 빈도의 출현 정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4개의 중심성을 살펴보면 현 시국의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가지 영역의 형성은 월드 센트럴 키친, 사건, 장소, 물자이며 센트럴 키친에 관한 인식과 구호 물자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현 시점 사회 이슈가 반영된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활용으로 시스템 지원 체계의 근거로 활용하여 구호 물자 시스템의 개선 근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 주제의 연관 키워드를 수집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실증 방법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학술적, 실용적 가치가 있습니다. 구호 물자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필수적으로 범지구적인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주제의 선정과 지속 가능성의 비전을 제시하여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연구 한계로는 사회적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수집 기간의 이전과 이후의 특징들에 대한 변화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연구 동향에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변수별 등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의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저는 영산대학교 외식경영학과 학부생 소속이고 이제 이름은 김성수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니까 우리 발표자님께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내용을 좀 줄여주시고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연구 방법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총 5개로 서론, 이론적 배경, 연구 방법, 분석 결과, 결론으로 이제 준비했고 서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스키 시장 성장 그래프입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2010년부터 하락하다가 2020년부터 다시 반짝 떠오르고 있는데 이제 이 성장의 트렌드와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여서 이제 앞으로 위스키 시장의 성장점을 이제 시사하고자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스키의 개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이제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증류기를 이용하여서 증류한 뒤에 오크통에 숙성시킨 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크통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다른 성분들이 흘러나와서 호박색으로 변하는 동시에 향과 맛도 입혀지면서 더 풍부하고 맛있는 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제 하이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주나 와인 같이 하나의 술로 자리 잡았지만은 사실 술을 지칭하는 것보다는 이제 칵테일 기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드는데 이제 기준이 되는 술에다가 탄산수나 토닉워터를 섞으면 하이볼이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전부터 즐겨 마시던 소맥도 이 맥주에다가 소주를 섞는 것이라 하나의 하이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이제 위스키 시장의 성장 원인으로 첫 번째는 이제 젊은 세대의 위스키 소비 증가입니다. 최근 소득 수준의 향상과 소비자들의 개성이나 취향의 다양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나라 위스키 시장은 다양화가 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소득의 증가나 국민들의 의식이 향상되면서 기존에 마셔왔던 맥주, 소주와 같은 저가 제품보다는 고가의 와인이나 위스키로 선호주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집에서 술을 먹는 홈술, 그리고 혼자서 술을 마시는 홈술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소주나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보다는 혼자서 위스키나 양주 같은 것들을 마시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주 문화의 변화입니다. 요즘 술자리를 가서보면은 예전처럼 끝까지 가는 사람들 없이 그냥 일차로 깔끔하게 끝내는 술자리들이 좀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는 건강을 중시하는 웰빙 문화가 이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가볍게 한 잔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사람들의 수요에 따라서 가볍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는 하이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이볼의 등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즐겨 마셨던 소맥을 있는 한 잔으로 청량감이 있고 깔끔한 주류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하이볼의 수요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하이볼은 보통 위스키가 들어가게 되어서 자연스럽게 위스키 시장이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번째는 RTD 시장의 성장입니다. RTD란 레디 투 드링크의 약자로 바로 마실 수 있는 형태의 음료를 말합니다. 보통 주류 외에서도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주류 외 음료에서도 RTD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류 외에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특정 전문점의 레시피를 규격화하여서 캔이나 병의 형태로 상품화한 것들을 말합니다. 이제 술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슬톡톡이나 KGB 같은 것들도 다 RTD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하였는데 이 빅데이터를 사용하여서 예측, 전략, 방향을 짰으며 산업 현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물론 현실성이 제고된 연구 기초 자료를 제공으로써 의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터는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등에서 텍스톰을 활용하여 웹상의 데이터들을 위스키와 하이볼의 키워드로 문장을 수집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4월 25일부터 2024년 4월 25일까지 총 1년치를 수집하였고 전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총 12,140건의 분석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서 분석을 하였고 정제된 단어들로 주요 키워드를 분석과 TF-IDF, 중심성 분석, 감성 분석을 실시하여서 분석 결과의 긍정과 공적을 시각화하였습니다. TF-IDF 분석 결과로는 제일 처음 12,140개의 데이터를 추출하여서 정제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정제 데이터를 정리할 때 명사화, 단어 통합, 단어 삭제 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100개의 정제 데이터를 정리하였고 20개의 상위 단어를 순위에 따라서 표기하였습니다. 출연 빈도가 가장 높은 상위 단어에는 하이볼, 위스키, 가격, 술, 추천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중심성 분석입니다. 중심성 분석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각 항목들의 중요성이나 영향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중요한 노드들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위스키와 하이볼의 연관어들을 구성하는 구조와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 네 가지 항목들을 모두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위스키, 하이볼, 맛, 가격 순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성 분석으로는 소비자의 감성과 관련된 위스키와 하이볼에 대한 정보를 판단하고 단어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들을 소비자의 감성과 함께 분석해 보았을 때 긍정은 83.45%, 부정은 16.15%로 위스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의 요약입니다. 출연 빈도가 높은 상위 10개의 키워드는 이제 하이볼, 위스키, 가격, 순 등으로 이렇게 나왔었고, 이를 보완하여서 이제 위스키와 하이볼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났고 관심도가 생겨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현 시점에 이제 위스키 시장의 트렌드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심성 분석으로는 위스키와 하이볼의 연결 중심성은 근접 중심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걸로 분석하였고, 감성 분석은 결과로는 이제 긍정 반응의 우세로 호감, 기쁨, 흥미 등이 긍정 범주였고 두려움, 거부감, 논란 등이 부정 범주들로 나왔습니다. 이를 보완하여서 위스키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소비자들이 위스키에 대한 궁금증과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연구로 알아낸 것은 현재 국내 위스키 시장의 트렌드는 하이볼입니다. 기주가 되는 위스키보다 많은 언급량으로 요즘의 트렌드는 가히 하이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하이볼의 트렌드가 된 이유는 우선 뛰어난 음용성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하이볼은 증류주의 높은 도수를 소다수로 희석시킨 술이기 때문에 독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시도해보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원한 소다수가 들어간 만큼 청량감이나 깔끔하게 강조돼서 맵고 뜨거운 음식이 많은 한국 식탁에서도 다양한 음식과 간단하게 곁들여 마시기에 용이했습니다. 또한 MZ들 사이에서 이제 마음을 얻기 좋은 가성비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맥주는 배가 부르고 소주나 양주는 도수가 너무 높아서 먹기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지만 하이볼은 음식과 함께 간단하고 깔끔하게 마실 수 있어서 좋으며 어느 정도 취기까지 오를 수 있다니 좋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한 전망으로는 한국의 위스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위스키 시장은 글로벌 경향과 함께 변화하고 있으니 향후 몇 년 동안은 한국의 위스키 시장에서는 더 많은 다양성과 혁신이 기대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업이나 개인의 투자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고 상품 개발에 활용할 때 필요한 마케팅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해서 기업이나 개인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의의로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서 연구 주제의 연관 키워드를 수집하여서 분석하였으며 기존의 실존 연구법과는 다른 접근을 활용한 것으로 학술적, 실용적 가치가 있습니다. 연구 한계로는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1년간의 정보를 수집하여서 결론화된 것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는 소비자 인식을 분석하기는 어렵고, 또 1년간의 짧은 수집 기간 외에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연령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점, 지역에 따른 인식의 차이점 등이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선행 자료를 좀 많이 찾지 못해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였던 게 제 연구의 한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산대학교 김성수였습니다.